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이제 이민년 신해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낮 12시 46분이 되면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대설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설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신해월에서 임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대설 전까지는 신해월이지만 내일 대설 이후부터는 이제 신해월에서 임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전체가 신해월인 것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낮 12시 46분을 전후로 해서 월이 신해월에서 임자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공부할 명식은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이고요. 물의 기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마시는 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차가운 냉기를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또 개수라고 하는 천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물에 해당이 되죠. 수에 해당이 되고 똑같은 냉기에 해당이 되지만,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는 개수가 음수라고 하면 임수는 양수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는 물성의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또는 강호수의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강호수 여기서 말하는 한강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더 큰 뭐 양쯔강이라든가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저기 나일강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임수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 호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임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얕고 작은 그런 아담한 개념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또는 지상에 있을 때는 웅달샘 같은 거 있죠. 웅달샘 같은 거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 또는 우리가 하늘에 정성을 들일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개수죠. 쉽게 말하면 작은 옥으로 빚은 그릇 같은 데 담겨져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물물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큰 개념의 대수고요. 개수는 작은 개념의 우로수라고 하는 것 특징이 있다면, 임수라고 하면 신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이다. 충분지성이 라고 했는데, 이 충분한 성질은 뭐냐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물이 범람하는, 즉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개수의 핵심보다 청징함에 있다. 개수는 항상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 더럽혀지거나 탁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임수이든 음수인 개수이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그에 비해서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깨끗함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의 특징,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일간 자체가 왕해지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신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를 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를 잘못해서 쓰게
되면은 개수 자체가 매몰이 되죠. 땅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토를 잘못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매몰되거나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웬만한 아주 독특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일간 자체가 개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간목과 병화로서 배합을 하고, 개수일간이 만약에 신약하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토를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났는데 연간에 이렇게 연간이 아니요 뭐 시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무토를 쓸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왜 쓰냐면, 이 무토로서 개수를 갖다가 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 무토를 개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월이 내일 12시까지는 이제 해월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절기는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입동이 되면서부터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로 바뀌게 됩니다.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축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오게 되고, 신유술은 금이 왕한 금왕절, 숙살기가 강한 금왕절이었다라고 하면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해월과 자월이 수가 가장 왕하고요. 축월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진, 술, 축, 미, 월이 모두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인데, 축월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축월에 예를 들어서 지지로 해자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해자, 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저 축토가 수에 의해서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한 걸로 본다. 이러한 이론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축토는 토가 아니고 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술중면 다 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사주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수로 화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축토 자체를 갖다가 물로 본다, 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해자 축월은 항상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혹한에 아주 매서운 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도 조후죠. 특히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너무 뜨거울 때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 또 조우가 되고요. 지금처럼 해월, 자월, 축월에 몹시 추운 시절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난방을 해는 것도 조우가 된다. 쉽게 말하면 조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겨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인묘진 봄이라든가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우의 그런 급박성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겨울에 많이 필요한데, 해월, 자월, 축월은 너무 추워서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어떤 일간이든 화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겠고요. 목을 보더라도 물이 얼게 되면 목을 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보게 되면은 그 화는 물을 얼지 않게 하고 목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는데, 화를 보면 여기서 그치어서는 안 되고요.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너무 왕하고 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한 점 정도 있어서 저 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겠죠. 그래서 왕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하고, 그 목은 다시 화를 생하게 되면은, 화는 물을 녹여서 간목을 생하고, 물이 녹아서 간목이 생조가 되어야지만 이 간목은 병화를 또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생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해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엔 간목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면 사주가 원활하게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개수일간의 특성, 해월의 특성 알았으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 양으로서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음수가 양수를 만나게 되어 있으니 저건 겁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격을 겁재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원령을 얻었을 때는 그냥 겁재격, 비경격보다는 그냥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면 공식 걸록격으로 보지만은, 음수인 계속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걸록격에서 준해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저는 준걸록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신왕사주 인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개수일간이 왕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면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기토인 관사를 보지 않는다. 왜냐? 무토기토를 잘못 쓰게 되면 개수가 청징함을 가장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되는데, 무토기토를 잘못 보게 되면은 개수의 청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개수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그때는 식신이 상관인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해자 주갈의 겨울에는 먼저 병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물론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다 무토로서 이 임수를 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일단 웬만해서는 무토를 쓰지 않는 방법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해상충에 이렇게 돼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청간의 병화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해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용신으로 써야 될 화가 깨지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 있게 되면은 이 인목이 해수를 끌어당기죠. 인해 합목이 되기 때문에 사해충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해상충이 그래서 되지 않고요. 월간에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거, 요거 어저께 임수 설명할 때는 굳이 일간이 왕한데 신금으로서 굳이 임수를 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개수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임수는 스스로 왕하지만 개수는 우로 수확하기 때문에 작은 물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수가 왕한 그런 겨울에, 수의 기운이 강한 겨울에 신금이 있으면 한습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화로서 뭐 한다? 조우해준다고 하면 뭐 신금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인해한목으로서 사해충이 깨지지 않았으니, 사해화가 깨지지 않았으니 사중병화 쓸 수 있고요. 인중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고요. 인중병화까지 쓸 수 있으니, 오늘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시에 따라서 또 대운에 따라서 사주의 길흉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더욱 왕해서, 수가 왕해질수록 사주가 한습 차가워지기 때문에 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사해충이 돼서 안 좋을 것 같았지만은 인목이 있어서 인해 한목이 되죠. 그러면 잘 보시면은 해월에 임수까지 투출돼서 수가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은 인해 한목하게 되면 목의 기운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뭐 수의 기운이 그렇게까지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날 때는 임자 개축 대운을 지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죠. 여자의 경우에는 지금 신의 요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경술대운은 수기가 좀 부족하게 되는데, 기유 무신대운 때는 신유의 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렇게 화운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간이 너무 왕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목화를 잡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수기가 조금 그렇게까지 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는 뭐예요? 금을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개해지는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개해시가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인해 한목해서 요 해수하고 요 사화는 충이 되지 않지만은 다시 해시를 보게 되면 요거는 사해상 충이 돼서 이 사화를 못 쓰게 되는 것이니 개해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거 수가 약할 것 같지만 임자를 얻게 되면 이게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런 거는 오히려 낫겠고, 초년에 그 수가 왕해질 때는 화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만약에 갑인 을묘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해 한목하죠. 그러면 이 수의 기운이 반 이상은 목으로 할 것이고, 다시 목을 보게 되면 이 왕목이 수의 기운을 확설해서, 물론 조후할 수는 있습니다. 화를.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운이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간다, 또는 이게 정사대운이라든가 을사대운을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화기가 왕해져서 좋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요 진토에 다시 금이라든가 수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개수일간일 때 무옷이나 기미시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오게 되면 개수를 매몰시켜 버릴 것이고요. 기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것이니 무오기미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신합수가 될 것이고요. 신유시가 되면 사유회금할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해월의 금수가 매우 왕해지고 일간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땐 그런데, 만약에 운이 이렇게 화운을 가거나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절기가 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신의 월에서 내일 임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